안녕하세요. 보험시 7년차 김영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태아보험 강의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얼마나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암 환자가 너무나도 흔해요. 그래서 보통의 설계사들 보면, 또는 나부터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나부터도 암보험 막 많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는 뭐 1억을 준비를 했대, 누구는 2억을 준비를 했대, 막 이렇게 해서 뭐 1, 2천만 원밖에 준비가 되지 않은 나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보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하죠. 굉장히 흔한 게 암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려요. 33.3%가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반대로 3명 중에 2명은 암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암에 걸릴 확률보다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죠? 안 걸릴 확률이 66.666%고 암에 걸릴 확률이 33.3%니까 그죠?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근데 막연하게 나는 무조건 암에 걸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겁을 먹고 암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서 보험료 지출을 늘려가는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암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통의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실비보험이라는 게 없었죠. 그리고 국가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도 지원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 친구 부모님들도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벌써 뭐 한 20년이 훨씬 더 전에, 20년 훨씬 더 전에 그렇게 뭐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도 없었고 국가보장도 굉장히 지금만큼 넓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컸어요. 그래서 누구는 암 투병하는데 1억 들었다, 누구는 뭐 암 투병하는데 아파트 한 채 날라갔다, 이런 소리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간병부터 해서 돈을 못 버니까 생활비, 거기다가 또 치료비, 가장 뭐 많이 드는 게 병원비겠죠. 그 당시에는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95% 보장을 하고, 그리고 뭐 실비가 있으니까 병원비에 대한 부분은 실비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암 진단금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병원비를 대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암 투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지출이 중단되는 어떤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소득 상실에 대한, 생활비에 대한 준비. 암진단금은 생활비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전업주부님들은 어쨌든 암에 걸렸다, 암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암에 걸렸어요. 병원비는 실비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집에 크게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은 없어요. 이제 뭐 개중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약값이 1,000만 원 들었어요, 2천만 원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시지만, 안 계신 건 아니에요. 분명 계시지만 그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 지금 많은 비급여약, 3세대 약이죠. 2세대 약까지는 웬만큼 다 급여로 전환이 됐고, 이제 3세대 약 신약 같은 경우는 비급여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지금도 많은 3세대 약들이 급여로 전환이 돼서 환자 부담액이 과거에 뭐 한 700만 원, 1000만 원 들던 것이 다 20만 원 안쪽으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물론 보상 청구라든지 많은 고객님들을 상담을 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어떤 주변 지인들이 지금 암 환자로서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에 대한 어떤 목적을 두고 암 진단금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답은 나온 거죠. 보통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엄마도 경제적인 어떤 주도권이 있고 아빠도 소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도권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가게의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외벌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돈을 안 버니까 엄마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진 않지만, 맞벌이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엄마가 못 해주는 걸 돈으로서 뭔가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왜냐면 외벌이면 아이의 어떤 필요한 학원 한두 개만 보내더라도 내가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맞벌이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을 내가 케어를 못하니까 학원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런 어떤 지출들에 대한 부분, 가계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깨지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만큼 암 진단금을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암에 걸린다라고 해서 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돈 벌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암 진단금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암 진단금은 2천에서 3천 정도만 준비를 해 놓으면, 물론 이 진단금을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실비가 있다는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비로 병원비를 처리를 하고 나머지 2, 3천만 원 가지고 어머님들 뭐 급여 비급여에 있어서 과거 상품 같은 경우는 실비가 100% 보장을 하지만 지금 뭐 90% 또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80%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진단금에서 일부 상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몸이 약해지니까 건강했을 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을 나중 가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친구들을 한 번 더 만나고 여행을 한 번 더 가고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자 하고 맛있는 걸 또 많이 먹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단금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빠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 95%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떤 책임이 굉장히 있는 그런 가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암 진단금이 굉장히 탄탄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암 걸리면 1억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액 하면 2억 나오고. 근데 이것도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암 보험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무조건 그러면 80세 만기, 100세 만기로 뭐 다 암 진단금을 1억을 가입을 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암보험은 사실 80세 만기도 보장 기간이 차고도 넘쳐요. 굳이 100세 만기를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위가 아파, 어디가 아파, 뭐 폐가 아파. 그래서 병원 가면 뭐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리고 딱히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6개월, 1년 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주변에 흔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니들 주변 한번 바라보세요. 직장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해주죠. 그리고 직장이 없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40세가 지나면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또 해줍니다. 이렇게 정기검진을 해주다 보니까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암 진단을 받을 사람은 이미 65세 이전, 60세 이전에 다 걸린다는 거죠. 80세 이후에는 사실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요. 이미 걸릴 사람은 그 전에 다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 진단금은 이제는 치료비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 목적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생활비, 내가 80 넘어서까지도 뭐 집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뭔가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80세 이후에 암에 걸리면 이렇다 할 손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항암 치료라든지 기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력이 받쳐줘야지 내가 뭔가 의료기술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의료기술을 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수명이 단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80세 이후 또는 70세 이후에는 사실 물론 70세도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나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냥 어떤 여생을 조금 더 즐겁게 행복하게 그냥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주변에서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암 진단금에 대한 어떤 보장 기간은 80세면 충분하다. 사실 100세라고 하지만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아요. 100세까지 사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 세대, 뭐 80년대부터 70년대 세대까지는 사실 100세는 거의 보편적인 어떤 100세 시대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장 기간은 80세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우리 자녀들, 태아들도 그래요. 저는 태아보험 설계를 할 때 다른 건 다 100세 만기로 가더라도 암은 80세 만기로 해요. 왜냐? 조기에 발견하는 확률이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은 굳이 80세 만기면 뭐 보장 기간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들은 80세 만기로 뭐 한 3천만 원 정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는 80세 만기로 베이스로 깔고 가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억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진단금은 생활비 목적이 크다 보니까 생활비가 언제 많이 들어가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활비가 언제 많이 들어가느냐. 결국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보통 대학교 졸업할 즈음까지. 물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뭐 결혼하기 고 중간까지는 자녀가 어쨌든 뭐 부모님이 생활비를 계속해서 대주던 걸 지원을 못 해주더라도 자기가 그때 가서는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점, 대학교 졸업할 즈음까지는 암 진단금이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80세 만기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준비를 하시고, 막내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막내가 24살, 5살 또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갔다 오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28살까지는 암 진단금이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자녀 출산 시기도 굉장히 늦어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 자녀가 무조건 28살 또 30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준비를 해주면 좋지만, 이게 아빠 나이하고 굉장히 어중간하게 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녀가 30살이 된다라고 하면 아빠 나이는 뭐 7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실 70세나 80세나 보험료가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60세 만기 또는 65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죠. 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좋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명 중에 1명은 암이지만 2명은 암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럼 암에 걸릴 확률보다 안 걸릴 확률이 더 큰데, 이런 어떤 보험은 확률 게임이에요. 내가 의료사고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든 만기까지 모든 진단금을 준비해야 되는 진단금을 5천만 원, 1억을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투트랙, 복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80세 만기로 일정 부분 준비하고 나머지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점까지만 일정 부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져가서 정말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때 암 진단금을 조금 넉넉히 받아서 생활에 어떤 가계 현금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보험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해보험에 암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에 암보험이 있고, 사실 암보험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뭐 유사암,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등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암진단금의 10%만 보장합니다, 20%만 보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뭐 암진단금하고 비슷하게 뭐 3천만 원 보장이 되고, 유사암도 뭐 5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암과 일반암 진단금하고 가급적이면 비슷한 조건으로 가입 금액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가입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암은 진단받으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당 얼마가 산출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진단금은 진단 코드만 받으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지급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따지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암진단금은 같은 보장 금액이다라고 하면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암보험 금방 생활비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암보험 어떤 생활비에 대한 부분, 이것보다 더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사망보장이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사망보장, 종신보험, 정기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현이었습니다.